자, 시작할까요? 좀 쉬는 시간이 좁죠. 집에서. 근데 집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얼른 갔다 오세요. 알겠죠? 얼른. 금방인데 뭐. 자, 여기는 춥네요. 에어컨이, 아니, 히터가 고장 나가지고 쌀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나아지겠죠. 항상 결론이 그렇더라고요. 좀 나아지겠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이건 인재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이게 다 겪는 고통이기 때문에 좀 나아져야죠, 빨리. 자, 442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오면, 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부분. 요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 해제라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요 해제는 워낙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개념 정도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매매에 가면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계약금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금은, 이번에 한 바퀴 돌려놓고 가게요. 어차피 담보 책임은 거의 나중에 가면 포기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임대차 개념, 교환 개념, 이쯤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짧은 그 강의 스케줄, 6주잖아요. 6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양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양을 했습니다만, 하긴 했는데,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끝을 보자는 거니까 끝을 봤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와도 그 끝이 봤으니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목은 제 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페이지 수로는 442페이지가 돼요. 그래서 요건 한번 2번 해야 되거든요. 아까 위험부담 있잖아요.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 청약과 승낙은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근데 이 3자를 위한 계약은 한 번 더 칠해야 돼요. 하나 기본기를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칠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거예요. 1, 2월 달까지 정리가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요것부터 해보게요. 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뭔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요 그림을 좀 외워두세요. 요 그림을 외우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갑이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병이 있어요. 이 병이란 사람과 갑의 관계는 뭐냐면 얘는 채무자, 얘는 채권자예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사례입니다. 얘는 채무자가 아니에요. 얘는 채권자예요.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빌린 돈이 얼마냐 그랬더니 1억이에요. 그럼 갑은 변제 날짜가 도래하면 1억을 갚아야 될 채무자잖아요. 근데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이 없으니까 갑이 을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어요. 자기 집을 1억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겠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요 1억을 받아서 요렇게 1억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1억을 받아서 요렇게 병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계약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갑은 그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그 돈 매매 대금 있잖아요. 내 채권자 병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이걸 요구한다. 그래서 이걸 요약자라 그래. 계약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 계약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러죠 뭐 하고 승낙. 요 승낙을 한다. 이걸 낙약자 그래. 낙약자. 계약에 의해서 승낙하는 사람. 그래서 갑과 을이 요렇게 매매 계약을 맺지만, 그죠? 그 효과는 누가 받아요? 그 효과는 요렇게 병에게 넘어간다. 이 병을 누구라고 하냐면 얘가 수익을 본다 해서 수익자, 요걸 제 3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누가 갑과 을 요걸 기본 계약 이 기본 관계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받아요? 요 병이 받는다 이거지. 이런 게 있나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엄마 여기 딸내미 뭐 유치원에서 케이크 뭐 생일 잔치를 해. 초등학교에서 생일 잔치를 해. 그러면 요약자가 엄마가 요 파리바게트 사장님한테 3만 원을 주면서 우리 딸이 오면 케이크를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은 누구와 누구예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지만 누가요? 병이 수익을 본다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뭐 와이프 생일이라 내가 꽃집에다가 5만 원짜리 꽃을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꽃을 요 꽃집 사장님이 와이프에게 배달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삼자를 위한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들한테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현대 자동차하고 계약을 맺겠죠. 계약을 맺고 그 자동차는 누구에게?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죠. 이것도 뭐예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건 자, 의미를 부여하세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요약자와 낙약자지만 수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수익은 요 삼자가 보게 하겠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삼자를 위한 계약 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의의를 한번 봐볼까요? 442페이지예요. 442페이지. 의의. 자, 삼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제3자, 즉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인데 누가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 3자죠. 수익자에게 직접 채무를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계약으로 갑이 을에게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할 채무를 지고 을이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대금을 직접 병에 대해서 부담할 경우 이때 갑은 요약자가 되고 을은 낙약자가 되고 병은 수익자가 된다라는 거 보여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근데 거기 보니까 그림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상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 요약자와 요 수익자 관계를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대가 관계다. 아까 1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대신 받는다 이런 의미죠. 대가 관계인데 여기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요거예요. 자, 여기 자, 요걸 먼저 써볼게. 보상관계는 갑과 을이죠. 근데 이 보상관계가 자, 누르면 보상관계. 자, 보상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인데요. 보상관계가 흠결이 있어요. 자, 흠결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계약이 깨졌다 이거죠. 무효 취소. 그럼 요 낙약자는 돈을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상시 요게 계약이 없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 이런 말을 써요. 자, 보상관계 흠결은 삼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는 의미는 뭐냐? 영향이 있다라는 의미는 이 사례에서 을은 누구에게? 요 병에게 1억이라는 채무를 이행해야 안 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병이 돈 주세요 수익자가 청구가 들어오면 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누가 보상관계가
흠결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이게. 자, 거꾸로. 자, 여기 값과 요 수익자 관계 있죠? 요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대가잖아요, 대가.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걸 대가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대가 관계는 누구와 누구예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가 관계가 흠결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요 계약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요약자, 낙약자는 살아있는 거라고, 요 계약은. 그러면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얘는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고 또 병에 청구를 을이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영향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달라요, 지금 위에가.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건 대가관계예요. 대가관계 흠결이 있으면 영향이 있다 없다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삼자를 위한 계약은요,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 내용, 요 그림하고 요 두 가지 있죠. 보상관계, 요 대가관계, 요거 두 가지. 요걸 구별할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0%가 끝난 거예요. 삼자를 위한 계약을 이해하고 보상관계, 대가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면 삼자를 위한 계약은 50%가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사자지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442페이지에 법적 성질에 보면 1번 계약 당사자, 삼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동그라미,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수익자 세모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 여기다 나눠볼까요? 그냥? 자, 그러면 요 수익자라는 사람 있죠. 수익자. 여기 수익자. 요 수익자. 수익자를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정리해 볼까요? 자, 수익자. 1번. 자, 수익자는 당사자다 아니다. 예,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의 의사표시 성립이 되고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자, 두 번째 특정이 되거나 계약시입니다. 계약시 특정 누구다고 특정되거나 또는 뭐라고 했어요? 현존 불문이에요. 그래서 꼭 계약을 할 때에 요 3자가 특정되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태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태아도 되고 설립 중 법인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게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였어요. 이게 기출문제. 자,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뭐 약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는 안 나와 있긴 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 더 써볼게요. 정리를. 세 번째,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계약이 뭔가 불리하다고 해서 자기가 이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제3자가 계약을 뭐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요 3자는 계약시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3자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3자는? 예, 맞아요. 3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요 수익의 의사가 뭐죠? 수익의 의사 표시가 얘가 돈 1억 받겠다. 자동차 받겠다. 케이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당연히 존재해야 돼요.
그럼 요 수익의 의사라는 건 그 수익을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표시해요? 낙약자에게 표시를 한다라고 해요. 낙약자에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고 좀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오냐면 거기 446페이지에 니은에 보면 좀 박스 밑에 판례 446페이지 니은요. 또한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에는 동그라미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낙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신가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놔두시고. 자, 444페이지 와봐요. 444페이지 오면 요걸 이야기할 거예요. 보상관계 보인가요? 1번에 보상관계, 기본관계, 원인관계라고 해서 기억에 색깔 다른 거요. 따라서 보상관계 흠결하자는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밑에 봐봐요. 대가관계. 대가관계 색깔 다르죠, 글자가. 대가관계는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상당히 요 내용을 이해하고 요 노란색이 중요하긴 해요. 나중에 가면.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445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자, 양가로 1번에 수익자에 대한 효력이 또 나와요. 수익자. 자,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을 받을 의사, 이걸 뭐라 그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 누구한테 표시해요? 낙약자에게 표시한다. 자동차 주세요? 아니면 케이크 주세요? 매매대금 1억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쭉 내려와 봐요. 자, 540조인데 조문 보이죠? 한 번만 읽어볼게요. 전제의 경우에 채무자가 누구냐면 낙약자를 채무자라 그래요. 채무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 수익자에게 che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할 때 제3자 수익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걸로 본다. 동그라미. 자, 아까 3자 이 수익자는 누구한테 수익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죠? 요 낙약자에게. 근데 요 수익자가 수익을 받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누가 답답해요? 낙약자가. 그럼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케이크 받을래? 자동차 받을래? 돈 1억 받을래? 라고 이걸 물어보는 걸 우리가 che고라 그래요. che고를 했는데 요 수익자가 대답을 안 해요. 받겠다, 안 받겠다 말을 안 하더라. 그러면 요건 스스로가 거절한 건가요? 받겠다는 거야?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거절한 걸로 본다. 안 받겠다는 걸로 해석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게 한 번만 읽어주시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5번. 이게 뭐냐면 수익의 자,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돈 받겠다는 거잖아. 1억을. 그러면 요약자, 낙약자는 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번이 나중에 가면 중요해요. 지금 수익자가 1억을 받겠다고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면
요약자, 낙약자는 요 매매대금 1억을 8천으로 다운시키거나 7천으로 이렇게 다운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1억이라고 내가 1억을 받겠다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5가지 일단 정리를 해놓을게요. 3자를 위한 계약의 3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 낙약자는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돼, 얘한테. 근데 이 낙약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라 그래요. 그럼 채무를 불이행했다. 누가요? 낙약자가. 그럼 채무가 불이행되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효과가. 그 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약을 해제권, 또 아니면 뭐 취소한다는 말로 나오긴 합니다만, 해지하려면 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요약자, 낙약자가 할 수 있는 거지, 요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이건 요약자가 하는 거지, 요 수익자가 합니다. 그러면 X가 돼요. 그래서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라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져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 된다고. 그때는 요약자하고 낙약자 문제지, 요 수익자는 원상회복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손해배상. 세 번째,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요 손해배상은 요 수익자가 청구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 안 되고 여기 안 되지만 여기는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인데, 자, 여기까지가 결론이에요. 원래 3자를 위한 계약에. 이게 지금 그림이 잡히려나 모르겠네요. 전체가, 화면에가. 지금 원래 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 가장 기본이 요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나오면 3자를 위한 계약의 거의 80%가 끝난 거예요. 지금 10월 달에 시험을 볼 때 80%가 여기인데 총 3개밖에 안 돼요. 요거 하나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3자, 그 다음에 요 채무불이행 요거 있을 때 요 세 파트거든요. 요 세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면 거의 우리 3자를 위한 계약의 7, 80%가 끝났다고 봐요. 이게 기둥이면서 또 시험에 나오는 메인이에요. 이게 거의 답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채무불이행 쪽에서 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지금은 11월, 12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3자를 위한 계약이 뭐다, 3자를 위한 계약이 무엇이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돼요. 이것만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정도가 정리가 된다면 3자를 위한 계약이 뭐야? 그랬을 때 아니, 엄마가 파리바게트 사장님하고 계약하고 딸내미가 케이크를 받는 거, 요거 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 요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 이제 요 내용을 우리가 가야 되거든. 여기까지. 요건 나중에 가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이 정도는. 아셨죠? 자, 이게 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사례형으로 너무 좋아해서 한 번 정도는 건드려 놓고 가야 되고, 우리가 11월, 1월달, 2월달 가면 다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정리합시다. 딱 이것만 딱 정리하고 계시면 되는데. 자, 아까 우리 청약과 승낙,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위험부담,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지금 총 4개를 했어요. 청약 승낙, 그 다음에 동상병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3자를 위한 계약. 벌써 계약법에서 4개를 깔끔하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정리해 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448페이지로 오면 계약의 해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해제가 나오는데 이 해제는 양이 많긴 많아요. 해제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 448페이지네요. 448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이게 가장 많습니다. 양이. 해제까지 들어간다면 거의 뭐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 20페이지 이상을 할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계약의 해제는 한 2문제까지 배정이 되곤 그랬는데 요 근래는 1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개념만 좀 정리를 해놓고 갈게요. 이건 지워도 되죠, 이제? 자, 계약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쉬운데 아까도 그랬지만 초입 부분에서 지문이 좀 길어요. 그리고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이것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연습. 어디 쉬운 게 있을 거만은 연습을 좀 해서 응용이 되면 자 편해질 거예요. 한 2-3번 정도 반복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나중에 그 맞서북 나오면 거기다 부교재 정리해 나가면 될 거예요. 다음 주 중에 아마 연락이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구매가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하나 해볼게요. 해지의 개념만 좀 잡아놓고 가려고 하거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요걸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매매에서 계약금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어떤 거냐면 요 해제 여기 지금 해제 부분이에요. 여기를 가고 있는데 자 갑이 집이 있어요. 을하고 둘이 1억에 매매가 됐다고 합시다. 매매 계약. 근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됐냐면 무효라고 할까? 나는 공부할 때 이걸 구별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용어가. 이게 매매 계약 무효. 하나 더 해볼까요? 갑이란 사람이 집이 있고 을하고 이렇게 1억에 매매가 됐어요. 매매 계약. 근데 매매 계약이 됐는데 이걸 뭐 하냐고 하면 이제 이걸 취소한다는 거야. 매매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갑이 집이 있고 을하고 1억에 매매가 됐는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예요. 해제. 그러면 같은 계약 내용인데 여기는 해제란 말을 썼고 여기는 취소란 말을 썼고 여기는 무효란 말을 썼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레파토리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날 한시에 구별되지 않고 무효와 취소는 민법 총칙에 있는 부분이고 해제는 계약 파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건데 자, 얘 무효 취소는요. 모든 법률 행위 모든 법률 행위에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 전세권 계약을 취소한다.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한다. 뭐 혼인 관계 우리 결혼하잖아요. 혼인 관계를 무효한다. 혼인 관계를 취소한다. 그런데 이 해제는 어디서만 쓰냐? 계약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전세권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건 못 써요. 우리 혼인관계, 아까 혼인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말 못 써요.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혼인계약을 취소한다? 이건 돼요. 혼인계약을 해지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런 단어가 없다고. 근데 구별이 안 되니까 얘나 다 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법률행위. 여기는 계약 파트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이 해제가. 자, 그 다음에 무효는
이게 뭐야? 이건 계약은 다 얘들은 다 전제 조건이 공통점이 얘하고 얘 공통점이 뭐냐? 예, 성립이 됐다는 전제예요. 성립이 안 되면 무효 취소 해지를 못 써요. 성립이 됐는데 효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지. 그랬더니 자 뭐라고 했냐면 무효는 계약은 성립이 됐는데요. 성립이 됐는데 뭐라고 했어요? 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루겠다. 이게 무효예요. 그럼 왜 무효가 되는데요? 하고 묻는다면 당연히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무효 사유에. 그럼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럼 무효 사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 그냥 103조라고 해서 반사의 질서 지금 다 잊어먹었겠죠. 그 다음에 104조 불공정 계약 같은 거 비진이 알아요. 비진이 상할수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그러잖아요. 비진이 상할수 무효 통정 무효 즉 무슨 말이냐면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처음 더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안 그래요. 취소는 자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유효예요. 유효였는데 나중에 취소를 하잖아요. 취소를.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취소를 하면 소급 무효가 돼. 일단은 유효인 거지.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만 얘는 일단은 유효예요. 그럼 언제 취소가 돼요? 그랬더니 이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 사유. 요 사유에 해당이 됐을 때만 취소가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어요. 미성년자. 얘가 미성년자야.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거든요. 그럼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매매 계약을 취소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해제는 어떤 거냐 그러면 해제는 일단 유효해요. 근데 해제를 하면 얘도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럼 얘나 별 차이 없잖아요. 지금 두 개가. 그렇죠? 여기 소급 무효, 여기도 소급 무효. 근데 얘 사유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가 불이행되니까 이때 해제란 말을 써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요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 그럼 이건 뭐예요?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그래요. 여기서 참고로 요 채무 불이행이 해제 사유예요. 그럼 채무 불이행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채무 불이행은 앞으로 우리가 세 개를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이행 지체라 그래요. 우리 시험 보면 안 나오니까 용어만 갖다 쓸 거거든요. 용어만. 그럼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행이 가능해. 이행을 안 해. 이걸 이행 지체.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은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가 없어. 목적물이 소실이 됐어. 그럼 집을 이행하고 싶어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행불능이라 그래요. 이행불능. 그럼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죠? 이행지체는, 이행불능은 이행하고 싶어. 이행하고 싶은데 이행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다음 또 하나가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는데, 불완전 이행은 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완전하게 이행이 된 거지. 이행은 했어. 근데 불완전해. 방수업자를 불러다가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새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완전 이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합해가지고 채무불이행이라 그래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매매계약을 사기를 당해서 했다? 그럼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그래요.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니까. 근데 강행법규 위반됐네, 매매계약이. 반사의 질서에 위반되는 매매계약이네. 그럼 뭐라 그래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유가 달라요, 사유가. 그 다음에 효력은 좀 차이가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일단 취소했다가 유효했다가 취소하면 소금 무효. 해제도 일단 유효했다가 해제하면 소금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448페이지에다가 해제의 하고 들어와 있는 게 있잖아요. 계약이 체결되어, 자, 의 보시면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 끊어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일방 동그라미, 단독행위예요.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그럼 일방적이기 때문에 얘는 형성권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해제가 되는 이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해제 사유가 바로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뒤에 가면 해제 사유로 나올 거예요. 해제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451페이지 와봐요. 451페이지 오면 약정 해제권이 있고 법정 해제권 나오죠? 그럴 때 법정 해제권에 양가로 1번에 보면 이행지체 동그라미요. 이행지체.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쭉 이행지체를 설명하고 또 넘겨보면 이행불능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454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이행불능 보여요? 이행불능 동그라미. 그 다음에 454페이지 양가로 3번에 불완전 이행 보이죠? 예, 불완전 이행 동그라미요. 불완전 이행.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요 세 개를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가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제해서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요걸 하나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요건 전 박스 외워라 하거든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박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미리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현법에서 해제란 말이 들어가는 게 총 5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4개는 알아야 돼. 4개. 그 4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법정 해제라는 게 있어요. 법정 해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약정 해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합의 해제, 네 번째는 해약금 해제. 자, 눈치가 빠르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여기 해제죠. 여기 해제, 여기 해제, 여기도 해제예요. 약간 크게 그린 건데 이 해제의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해제예요. 그럼 해제라는 의미는 첫 번째는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건 공통점이죠.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진다. 이건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해제가 되면 제3자 보호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얘들 세 가지 전부 다, 네 가지 다 제3자를 보호한다는 거. 얘들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인데, 그럼 자, 이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이게 법정해제가 법정해제, 법으로 정해진 해제 사유예요. 법정해제. 우리가 약속에 의해서 약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제.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채무 불이행이에요. 여기는 법으로 정해진 해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정해제는 뭐냐면 이 약정해제는 이 약정이라는 의미는 미리 사유를 당사자가 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계약이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미리 정해놨어.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된 거야.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이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약정 해제 사유라 그래요. 법정은 법으로 정해놓은 해제 사유고 약정은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그냥 헤어집시다 라고 미리 정해놓은 거죠. 둘이 구별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해제할 때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말하는 해제예요. 그리고 이건 성질이 단독행위가 되죠. 그러면 합의 해제는 뭐냐? 그럼 여기 합의. 요 합의 해제는 성질이 계약이에요. 그럼 합의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 나가다가 우리 계약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고 청약과 그 다음에 플러스 승낙에 의해서 계약 자체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합의해제라 그래요. 헤어질까요? 하고 물었더니 상대방도 그럽시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합의해제라 그래요. 성질이 다르죠. 여기는 단독, 일방적, 여기는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돼요.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싫대요. 그럼 계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는 이제 배울 건데, 해약금 해제는 여러분들 매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금, 수령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거나 또는 교부자는 뭐예요? 포기하거나 그래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임대차 할 때 보증금이 1,000만 원이다. 보증금이 나 계약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금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안 할 수 있고 아니면 그걸 수령한 사람은 배액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안 할 수가 있다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는데요. 그걸 합해가지고 우리가 해약금 해제라 그래요. 이게 나중에 가면 쉬는 시간 쉬었다 오면 배울 건데 자 그러면 요거예요. 제가 애우라는 것은 자 순서를 가만히 봐봐요. 순서는 법정해제죠. 법정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 해약금 해제거든요. 얘들의 공통점은 소금, 무효고 제3자를 보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법정해제가 되면 효과가 있어요. 그게 효과가 뭐냐 그러면 원상 회복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원상 회복은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손해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외울 때 저는 원소로 외워요. 원소 그러거든요.
그 화학 기호 중 주기율표 원소 그럽니다. 그럼 원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약정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 손해배상은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둘 다 안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상회복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울 때게 잡아요.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해약금 해제. 원소는 어떻게 돼요? 000, 공이 3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싹 다 X예요.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지워 볼게요. 자,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해제가 들어가는 게, 해제가 들어가는 게 4군데가 있더라. 하나가 뭐예요? 법정 해제, 그 다음에 약정 해제, 합의 해제, 그 다음에 해약금 해제. 공통점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럼 얘들은 원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000, XXXX 이렇게 애와 두시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 교과서는 구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요 합의 해제예요. 요 합의 해제는 나중에 문제로 꼭 만들어냅니다. 합의 해제는. 그래서 계약의 해제할 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1월 달에 가면 해제를 엄청 많이 할 거거든요. 해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11월, 12월 달에는 무효, 취소, 매매 계약을 무효한다.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무효, 취소, 해제 개념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제가 됐을 때 해제의 종류가 뭐가 있냐? 법정 해제, 약정 해제, 합의 해제, 해약금 해제. 요 박스를 하나 애와 갖고 오시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살을 갖다 붙이는데 이행 지체도 배울 거고,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도 배울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 그 다음에 소급 무효,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해제 효과를 설명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할 테니까 지금 무효, 취소, 해제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요 박스 정도는 좀 애와가지고 54하고 부탁을 드려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제가 계약금 있죠? 요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매매 가면 계약금이 또 중요해요. 그 계약금 하나 설명하고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쉬었다 오세요.